여러분의 은행 비밀번호 4자리, 공인인증서 암호 10자리. 이거 푸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의 슈퍼컴퓨터로는 100만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인터넷 뱅킹을 하고 비트코인을 사 모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6년 오늘 구글과 IBM의 실험실에서 깨어난 어떤 괴물에게는 이 암호를 푸는데 딱 0.0001초면 충분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보안이라는 방패가 이 괴물 앞에서는 종이 조각보다 못하게 찢겨 나갑니다. 내 전 재산이 증발하고 국가의 기밀이 털리고 비트코인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보안의 대지진, 바로 Q-데이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공상과학 영화가 아닙니다. 지금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러나 애써 외면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의 습격에 관한 충격적인 보고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양자 컴퓨터를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상용화되려면 멀었어, 오류가 많아서 못 써라고 안심했죠. 하지만 2026년 2월 현재 그 아니란 믿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최근 구글이 발표한 양자 프로세서의 성능을 보셨습니까? 오류 수정 기능을 갖춘 큐비트가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예전에는 양자 컴퓨터가 계산을 하다가 삑사리가 났다면 이제는 스스로 오류를 고쳐가면서 완벽하게 계산을 해낸다는 뜻입니다. IBM은 한술 더 떴습니다. 1000큐비트를 넘어 4000큐비트급 프로세서를 클라우드에 연결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해커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 엄청난 연산 능력을 빌려 쓸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모든 암호가 무력화되는 Q-데이가 10년 뒤가 아니라 당장 3년 아니 내년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닙니다. 인류가 만들어 놓은 디지털 신뢰 시스템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해일입니다. 오늘 저는 이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우리의 지갑을 노리는지, 그리고 창과 방패의 전쟁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무엇인지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술적인 이야기는 딱 질색이시죠? 아주 쉽게 유치원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컴퓨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은 전기 스위치와 같습니다. 켜지면 1, 꺼지면 0입니다. 미로 찾기를 한다고 칩시다. 기존 컴퓨터는 쥐 한 마리를 풀어서 길을 찾습니다. 막히면 돌아오고 또 가보고. 하나하나 다 해봐야 출구를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다릅니다. 얘는 0이면서 동시에 1일 수 있습니다. 이걸 중첩이라고 합니다. 미로 찾기를 시키면 일반적인 컴퓨터 계산과 다르게 미로 전체를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존재하는 모든 길을 동시에 가봅니다. 쥐 한 마리가 아니라 미로를 물로 채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막힌 길은 피하고 뚫린 길로 순식간에 흘러가죠. 이 차이가 바로 연산 속도의 혁명을 만듭니다. 슈퍼컴퓨터가 1만 년 걸려서 풀 문제를 양자 컴퓨터는 3분 만에 풉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암호가 바로 이 미로 찾기 원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설마 이 복잡한 미로를 1만 년 안에 풀겠어? 하고 만들어 놓은 자물쇠인데 양자 컴퓨터가 여기 길 있네? 하고 1초 만에 따버리는 겁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은행 보안, 인터넷 쇼핑 결제, 카카오톡 대화. 이 모든 것의 기반에는 RSA 암호라는 게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아주 큰 숫자 2개를 곱하는 건 쉽지만 반대로 곱해진 큰 숫자를 다시 원래의 두 숫자로 쪼개는 것, 그러니까 소인수분해은 엄청나게 어렵다는 수학적 원리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5는 3 곱하기 5입니다. 쉽죠? 그런데 300자리짜리 숫자를 주고 이거 무슨 소수 2개 곱한 거야? 라고 물으면 슈퍼컴퓨터도 뻗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RSA 암호가 안전하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1994년 피터 쇼어라는 천재 수학자가 재앙 같은 알고리즘을 발표합니다. 바로 쇼어 알고리즘입니다.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이 소인수 분해를 순식간에 해낼 수 있다는 증명입니다. 그때는 양자 컴퓨터가 없어서 그냥 이론이었지만 2026년 지금은 기계가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여러분이 은행 앱을 켜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해커가 양자 컴퓨터를 돌리면 그 비밀번호가 실시간으로 1, 2, 3, 4라고 모니터에 뜬다는 겁니다. 공인인증서? 무용지물입니다. OTP? 패턴만 알면 뚫립니다. 인터넷 뱅킹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위기, 이것이 바로 RSA의 종말입니다. 자, 가장 뜨거운 감자. 비트코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옹호론자들은 말합니다. 블록체인은 해킹 불가능하다. 과연 그럴까요? 2026년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공포는 양자 해킹입니다. 비트코인의 보안은 타원 곡선 암호라는 수학 공식에 의존합니다.
대단해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이건 역시 RSA처럼 양자 컴퓨터 앞에서는 똑같은 수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개키에서 개인키 역추적입니다.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송금할 때 여러분의 지갑 주소는 노출될 수 있다는 건 다들 알 겁니다. 단지 이 지갑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는 거죠. 문제는 양자 컴퓨터가 이 공개키만 보고도 여러분의 금고 열쇠인 개인키를,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열쇠가 복사되는 겁니다. 둘째,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 아시나요?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의 지갑에는 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잠들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한 개가 1억이 넘는데도 사토시 지갑 안의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토시라는 사람을 추측하기도 어려운 것인데, 문제는 이 초창기 지갑들은 보안이 취약한 옛날 방식 P2PK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게 되면 이 사토시 지갑을 뚫어서 100만 비트코인을 시장에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로 비트코인 가격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양자 컴퓨터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문제만으로 한때 비트코인 시세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 개발자들도 바보는 아닙니다. 소프트포크나 하드포크를 통해 양자 내성 암호로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방패를 바꾸기 전에 창이 먼저 찌르면 끝입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라는 믿음이 양자 컴퓨터라는 채굴기 앞에서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더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해커들과 적대국 정보기관들은 양자 컴퓨터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HNDL 하버스트 나우 DCR YPT 레이터 전략입니다. 지금 수확하고 나중에 해독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은 암호를 못 풉니다. 하지만 일단 암호화된 데이터 자체를 몽땅 훔쳐서 저장해 두는 겁니다. 여러분의 카톡 대화 내용, 기업의 기밀 문서, 국가의 외교 전문, 병원 진료 기록이든 뭐든 암호가 걸려 있어서 내용은 전혀 몰라도 일단 훔쳐서 서버에 쌓아 둔다는 것이죠. 그리고 3년 뒤, 5년 뒤 양자 컴퓨터가 완벽해지는 날에 그 저장해 둔 데이터를 돌리면 타임캡슐이 열리듯 과거의 모든 비밀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2026년에 김철수 씨가 암호화폐 지갑 비밀번호를 이렇게 설정했네. 삼성전자의 2026년 반도체 설계도가 이랬네. 상상이 되시나요? 이것은 말 그대로 시한폭탄입니다. 지금 내가 보내는 메시지가 안전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그 암호문을 저장하고 있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반드시 열어볼 것입니다. 이것이 구글과 애플이 서둘러서 아이메시지와 클라우드에 양자 내성 암호를 도입하고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이미 털리고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해야 할까요? 다행히 인류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양자 내성 암호 PQC입니다. 이것은 그 똑똑하다는 양자 컴퓨터조차 풀기 어려운 차원이 다른 수학 문제입니다. 주로 격자 기반 암호를 사용하는데 이건 마치 수천 차원의 공간에 점을 찍어놓고 길을 찾는 것과 같아서 양자 컴퓨터도 이건 못 풀겠다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드는 방식입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는 이미 2024년에 PQC 표준 알고리즘을 발표했고 2026년 지금은 전 세계 금융권과 IT 기업들이 미친 듯이 이 새로운 방패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엄청난 돈의 흐름이 보입니까? 양자 컴퓨터의 등장을 예비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모든 은행, 모든 군대, 모든 통신사가 기존의 암호 체계를 다 뜯어고쳐야 합니다. 1999년의 YK 사태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날짜 두 자리 고치는 거였지만 이번에는 인터넷의 뿌리를 바꾸는 공사입니다. 사이버 보안 업체, 특히 PQC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강제된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패를 사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지금 월가와 여의도는 비상입니다. 이를 YQ이어 이 퀀텀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은행 전산망은 아주 오래된 코드로 짜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무거운 PQC 알고리즘을 얹으면 전산이 느려지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하면 해킹당합니다. 그래서 금융권은 지금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ATM기부터 서버까지 싹 다 바꾸는 대공사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은행 앱은 이미 PQC로 업데이트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업데이트가 늦은 은행이 있다. 그 은행은 해커들의 1순위 먹잇감이 되어 파산할 겁니다. 국가 간의 전쟁도 치열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금 양자 패권을 놓고 총성 없는 전쟁 중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양자 컴퓨터 부품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중국이 양자 컴퓨터로 미군의 통신을 감청하거나
전력망을 해킹할까봐 두려운 겁니다. 반대로 중국은 묵자오 같은 양자 통신 위성을 쏘아 올리며 독자적인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1세기의 맨해튼 프로젝트 핵무기 개발입니다. 먼저 갖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늦는 자는 모든 비밀을 뺏기게 됩니다. 이야기가 너무 거대하고 무섭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개인이 취해야 할 생존 전략은 명확합니다. 첫째, 투자의 관점입니다.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기업인 구글, IBM, 아이온큐 등도 좋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게 보안입니다. 창이 날카로워질수록 방패도 비싸게 팔립니다. PQC 기술을 선점한 보안 기업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 업체들에 주목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건 테마주가 아니라 향후 10년을 지배할 실적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암호화폐 관리입니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다면 개발자 커뮤니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거래소나 지갑업체가 우리는 양자 내성 보안 업그레이드를 완료했습니다 라고 공지한다면 귀찮더라도 반드시 지갑을 업데이트하고 자산을 옮기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옛날 지갑 주소를 그대로 쓰는 건 문 열어놓고 금괴 보관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개인정보의 미니멀리즘입니다. 나중에 털려도 상관없는 정보는 없습니다. 클라우드에 무심코 올린 여권 사본, 비밀번호 메모장, 민감한 사진들. 이런 것은 시간을 내서 지우거나 오프라인 하드디스크로 옮기십시오. 지금 털고 나중에 깐다는 해커들의 전략을 잊지 마세요. 디지털 발자국을 줄이는 것이 최고의 방어입니다. 오늘 우리는 양자 컴퓨터가 불러올 2026년의 보안 대지진 Q-Day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에이 설마 그렇게 빨리 오겠어? 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보다 빨랐습니다.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꾸는데 10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그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모든 암호가 0초 만에 풀리는 세상. 그곳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지옥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또 다른 기회의 땅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안전한 방패 뒤에 있습니까? 아니면 종이 조각 뒤에 숨어 있습니까? 이제는 보안이 곧 돈이고 보안이 곧 생존인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전쟁터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점검하고 대비하십시오. 경제는 냉정하고 기술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이 경고가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튼튼한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